안녕하세요. 디임성형외과 이종 원장입니다. 성형은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는 저희 실장님과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지킬 것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주의사항이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형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후 지켜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지켜야 될 주의사항 1번은 처방약 복용하기입니다. 처방약에는 여러 종류의 약이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이 공통적으로 처방이 됩니다. 수술 후에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염증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그리고 소염제를 꼭 처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산재해 있는 균이 있는데 이것들이 컨디션 저하라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산재해 있는 균도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분이 뾰루지가 난다든지 이런 염증은 그냥 놔두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수술 부위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소염제를 꼭 처방하게 됩니다. 눈 말고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고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모를 구축을 방지를 위해서 구축 방지제라는 것이 또 처방이 나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후에부터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구축 방지제는 한 달 동안 복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들을 꼭 잘 복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두 번째는 금연, 금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술을 금주한다는 것은 술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꼭 염증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라는 이런 연관관계는 100% 있지는 않지만, 술을 드시다 보면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술 부위, 눈이면 눈, 코면 코, 손대지 않아야 되고 눌리면 안 되고 부딪히면 안 되고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자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술을 좀 많이 드신 다음날 보면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몸의 컨디션이 저하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항생제를 아무리 드셔도 이런 면역력이 저하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들이 불타오르고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한 가지 흡연에 대한 문제는, 이 금연은 꼭 해주셔야 될 텐데 흡연은 이런 염증과 필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담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쪼그라뜨리게 되는데 혈액순환이라는 게 더디게 되겠죠. 일반적인 몸 부위에야 크게 연관이 없겠지만 수술 부위에 혈액순환이 적어지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물이 계속 흘러서 돌아야 썩지 않고 깨끗한 물이 유지될 텐데, 수술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마치 물이 고이는 것처럼 그 부위에 뭔가 나쁜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당연히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을 거고, 심하면 피부 괴사라든지 피부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특히 코 수술 같은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에서는 금연을 해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세 번째는 붓기와 멍에 대한 관리가 될 텐데요. 보통은 붓기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수술하면 올라오고 빠지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올라오는 기간, 보통 이거는 수술 후 2일째나 3일째까지는 붓기가 조금 더 올라오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간에 붓기가 조금 더 덜 올라올 수 있는 뭔가를 해주시면 당연히 붓기가 좀 덜 올라오고 빠지는데 빨리 빠지는 이런 좀 선순환이 되겠죠.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냉찜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 후 2일째, 3일째까지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붓기가 좀 덜 올라올 거고요. 또한 올라오는 때 너무 누워만 계시면 붓기가 다 안면 부위로 쏠리기 때문에 붓기가 더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꼭 수술 후에는 주무시는 시간에는 누워서 주무셔야겠지만, 그 시간 외에는 앉아 계신다든지 아니면 집 안에서 조금 걸어 다니신다든지, 여력이 든다 그러면 집 근처에 산책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도 수술받은 병원에서 보통 붓기 레이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붓기 레이저를 좀 첨가를 해준다든지, 식습관에서도 좀 붓기가 빠질 만한 것들, 호박즙을 좀 섭취를 좀 해준다든지, 염분이 좀 적은 것들을 섭취를 해서 염분이 많았을 때 붓기가 더 올라오는 거를 방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수술 결과에도 더 빨리 좋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네 번째는 수술 후에는 안면부에 화장을 한다든지 세안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이제 실밥을 풀고 날 때까지, 눈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뒤에 실밥 제거가 될 거고,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째 실밥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세안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화장 같은 걸 하시면 안 되겠죠. 이유는 화장품이야 묻으면은 상상하기에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액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 부위를 봉합하게 되면 봉합 부위가 이렇게 벌어지면 사이사이를 꼬매서 나머지 사이는 본인의 자가 치유력으로 이렇게 이제 맞물리게 될 텐데, 이게 맞물려서 다 붙기 전에 물이 닿아버리면 액체는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알갱이로 변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물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다른 나쁜 것들까지 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아물어서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물이 닿으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화장이나 메이크업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번에는 한번 캄보디아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해드리러 갔었는데, 해드리고 몇 주 뒤에 가서 이제 경과 체크를 한번 하러 갔더니 10분을 했는데 7, 8분인가 이제 쌍꺼풀 집어넣은 자리가 다 풀려 있는 걸 이제 제가 보고 이상하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확률상 그런 것도 드문데 이렇게 다 풀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이 닿는 건 당연하고, 화장을 수술한 다음 날부터 다다음 날부터 막 진하게 하시고 쌍꺼풀 생겼다고 좋다고 이제 막 사진 찍고 이러시다 보니까 다 풀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그걸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된 게, 화장이라는 거, 이런 세안이라는 걸 하는 거는 이런 수술 중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제 확신을 한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형 후에 세안을 한다든지 화장,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한 달까지라는 걸 꼭 얘기를 하는 게, 한 달까지는 우리 몸에서 이제 재생되고 혈관 같은 것들이 끊어지면 다시 한번 자라나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이 보통 3주에서 4주는 보니까 그동안은 꼭 안 하는 게 좋아요. 수술 후 주의사항 5번째는 격렬한 운동은 천천히 시작하기가 되겠습니다.